안녕하세요. 서울 아산 S비뇨기과의 송상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숨은음경 또는 잠복음경이라고 부르는 이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인 음경 성형술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숨은음경이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경이 이렇게 묻혀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음경 해면체 발달은 정상적인데 피부가 제대로 부착이 되질 않아서 이렇게 정상적인 음경이 하나도 보이질 않게 되는 상태입니다. 9살짜리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저한테 왔는데요. 이 아이 부모님이 얘는 소변 볼 때마다 항상 소변이 배 쪽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 보기가 너무 힘들고 변기가 항상 더러워지고 불편하고 옷도 맨날 버린다. 그래서 뭔가 치료를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그럴만 하겠죠. 지금 소변 나오는 방향이 완전히 배 쪽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음경은 굉장히 묻혀 있고 굉장히 짧아 보이는 이런 숨은 음경은 단순히 외적으로 우리가 짧고 작아서 남성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에 영향을 주는 그런 정도뿐만 아니라 실제 배뇨장애까지 유발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수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을 때 소변 보는 속도나 이런 건 문제 없었지만 방향이 안 좋고 너무 묻혀 있어서 심리적인 안 좋은 영향까지 줄 수 있는 이런 숨은 음경 상태를 제가 진단을 하고 음경 성형술을 시행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술 결과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고요. 숨겨져 있는 또는 은닉되어 있는 음경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눈에 띄지 않는 음경이다. 그래서 분명히 남자아이들 이렇게 별로 고추가 없어 보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숨은 음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음경 해면체 발달 자체는 잘 되어 있지만 치골 상부의 지방 패드 때문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숨은 음경이라고 하고요. 이거랑 대치되는 거는 이제 아예 외소음경이라는 질환은 좀 다른 질환이에요. 외소음경은 마이크로 페니스라고 제가 하는데 그거는 음경 해면체 자체가 발달을 못해서 해면체가 굉장히 조그만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추가 작아 보이는 아이들은 성호르몬의 기전이 잘못되어 있는 호르몬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 그런 내분비적 이상이 있는 아이들에서 보이는 게 보통 외소음경이고요. 이 숨은음경은 음경 해면체 발달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잘 발달을 했지만 묻혀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숨은음경, 잠복음경은 원인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음경 기저부 피부의 불완전한 음경 치골 고정.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음경 해면체의 이 뿌리 부분에 피부가 이렇게 딱 부착이 돼 있어야 각도가 유지가 되는데 이게 부착이 돼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지방이 많이 껴 있어서 이렇게 벙벙하게 피부가 불룩하게만 솟아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비만해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고도 비만인 사람들은 되게 비슷한 형태를 보여요. 비만한 지방이 묻혀가지고 음경 해면체 자체를 잘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후천적으로 보통 이제 좀 더 큰 아이들, 아동 청소년기 아이들한테 잘 보이고요. 복벽 아래에 이제 지방이 너무 커지니까 그거에 의해서 음경이 가려져 있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덜 흔한 경우가 되는데 어린 나이에 이제 포경 수술이나 이런 수술을 받았다. 음경 수술을 받고 나서 그 반응성 흉터 때문에 이렇게 묻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흉터 때문에 갇힌 음경이 또 하나의 범주에 들어가요. 갇힌 음경은 이런 식으로 뭔가 흉터 조직, 반응 조직이 생겨 있어가지고 파묻혀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소변이 피부 안에 많이 고이게 돼요. 그래서 소변이 고여 있다가 풍선처럼 부푼 다음에 그 압력으로 겨우 소변을 막 배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변 보고 나도 거기에 소변이 고여 있죠. 옷 입으면 주르륵 또 속옷이 젖고 굉장한 불편감을 초래하는 질환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로 감염도 잘 생기고요. 이런 취약성이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 첫 번째로는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생 가는 나이만 돼도 애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당혹해하고 수치심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거 다 모르고 지내다가 친구들이랑 수영장 가거나 목욕탕 같은 데 갔는데 또 왜 이렇게 꼬치가 작아 이런 얘기 한마디 듣는 순간 얘는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어떤 트라우마를 갖게 되고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인가 이런 당혹한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서적인 발달에 안 좋은 걸로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것 때문에 소변 막 고이고 요로 가면 잘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피염이 자주 생겨요. 자꾸 염증 생기고 빨갛게 붓고 응급실도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소변 보기가 곤란해진다는 거. 배 쪽으로 나오고 이상한 쪽으로 나오고 소변 보고 나서도 계속 흐르고 굉장히 불편하죠. 또 2차성 포경이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좁아지고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런 원인별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제일 흔한 것들부터 보면은 청소년기의 비만. 비만은 사실은 비만 자체를 치료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우리가
아주 비만한 아이들을 꼬추만 잘 보이게 해주세요 해서 이런 수술이 성공하는 경우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아무리 그 부분을 저희가 잘 튀어나오게 해줘도 전체적인 비만이 해결이 안 되면 음경은 작아 보일 수밖에 없고 묻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만은 무조건 기저질환을 먼저 치료하자. 두 번째로 이제 음경 수술 후 생긴 이런 반응성 흉터 때문에 갇힌 음경인 경우는 이 부분에 마취를 좀 한 다음에 미세 겸자를 통해서 이 조직을 강제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좀 발라가지고 이 부분에 다시 반응이 재발하지 않게 하는 이런 방식들을 쓸 수 있는데요. 원인이 되는 어떤 불완전한 음경 치골 고정, 이렇게 피부가 음경 뿌리에 잘 닿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들은 이런 증상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 재발성 기르포피엄 베뇨곤란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베뇨곤란이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야 소변이 나오고 소변이 막 흩뿌려지고 갈라지고 소변 지리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경우들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수술을 안 하는 경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럴 때는 수술하지 마시라고 먼저 말씀드리는데 일단 과도한 치골 상부 또는 음경 주변에 지방이 있는 경우 이게 보통 아까 말씀드린 비만이 되겠죠. 이런 아이들은 일단은 비만을 먼저 치료하시라고 꼭 말씀드려요. 다만 이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수술적으로 우리가 또 치료를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수술을 시행하는가, 후천성으로 잠복 음경을 가진 고도 비만 환자 중에 기반 치료 먼저 했는데도 아이가 청소년기인데 너무 심리적으로 자신감이 떨어져 있고 자존감에 떨어져 있어서 이런 우울감도 느끼고 이런 정도로 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최대한 치료를 또 해야죠. 그래서 지방 흡입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또 할 수 있습니다. 또 비만이 아닌 환자이면서 선천적으로 이렇게 거대 포피가 있는 그 음경 뿌리에 잘 부착이 안 돼 있는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은 수술로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신생아 때부터 저희한테 찾아오는 부모님들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신생아인데 음경이 너무 묻혀가지고 음경이 어딨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묻혀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어린 나이에 또 하기를 저희가 권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애들 유치원 때부터 벌써 이런 안 좋은 정서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평생에 걸친 트라우마를 받을 수 있는데 한 18개월 전에 이걸 교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음경이 아픈지도 잘 모르는 나이예요. 그럴 때 교정을 해놓으면 그런 심리적인 위축을 받을 확률을 줄여주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한 18개월 전에 수술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례들을 좀 보실 수 있는데 굉장히 심각하죠. 이렇게 묻혀가지고 포피는 이렇게 있고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있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흉터 조직이 존재하면 이걸 먼저 박리해서 이 흉터를 없애줘야 되고요. 이렇게 음경 포피를 쭉 벗겨가지고 비정상적인 그 조직은 제거를 하고 비정상적으로 이게 음경의 저 위쪽에 붙어 있어서 되어 있는 이런 달토스 파시아를 좀 박리를 해줘야 돼요. 이런 근막을. 그 다음에 포피 피부를 라는 이런 근막 안쪽 근막에 고정을 해줘가지고 뿌리를 잡아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를 재건하게 돼요. 때에 따라서는 소변줄, 도뇨관을 좀 넣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굉장히 심한 아이들을 수술했을 때 다 이게 매칭되는 사진인데요.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수술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 아이도 선천성 고대 포피로 왔는데 수술하니까 굉장히 정상적인 음경 음낭 각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소변 보는 데 문제 없이 잘 되죠. 이런 갈키 음낭이 굉장히 심각하죠. 발기가 돼도 이제 아래쪽으로 당겨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양인데 수술을 통해서 이런 정상적인 모양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양한 아이들에서 이런 수술들을 시행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숨은 음경에서 음경 성형술에 대해서 제가 다양한 자료를 보여드렸는데요. 정상적으로 우리 해면체가 발달되어 있는데 다만 묻혀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배뇨장애로 곤란을 겪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이런 질환인데 이렇게 수술적으로 해결하면 우리가 정서적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